자, 적분을 통해서 이제 부피를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겁나 미세한 직사각형들을 많이 더해서 생각을 한다라 그랬지. 맞죠? 극한, 즉 선처럼 보이는 굉장히 얇은 직사각형들의 합이다라고 우리는 표현했다. 그러면 이제 부피는 어떻게 할 거냐? 겁나 얇은 종이들을 모아서 부피를 만든다 생각하자라는 거죠. 즉 여기에 면 하나가 있을 거잖아. 입맛 두께가 겁나 얇은 거를 쫘라락 모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선처럼 선 같은 것을 겁나 많이 더해서 우리가 넓이라고 했다면 면이라는 것 같이 보이는 굉장히 얇은 어떤 도형을 겁나 많이 더하게 된다면 실수 형태로서 막 쪼개서 더하게 된다면 이게 부피가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쓰잖아. 점은 아닌 점같이 보이는 굉장히 짧은 선을 모아서 선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럼 이거를 인테그랄 해주는 것이 무한계 더한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실수에 대응시킬 수 있는 걸로 무한계 더해서 선분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또 많이 더해서 정리를 하면 이게 면적이 된다는 뜻인 거고, 면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더하면은 이게 부피로 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것이 한 차원을 올려주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차원을 낮춰주는 거와 같은 거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다 배운 겁니다. 즉 x가 변화하고 있을 때 이 단면에 대한 면적, 단면적이라는 것을 적분 때리면, 정적분 해주면 바로 그 안에 들어있는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뭐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단면의 넓이를 적분한다 이런 말이 제일 마지막에 그거에 집중해 주시면 다 끝나는 내용이 됩니다. 자, 보기 1번 간단하게 보면은 자, 수면은 한 변의 길이가 이거인 정사각형이래. 그럼 면 넓이가 뭐지? 3x 플러스 5잖아. 그러면 0에서부터 10까지 올라갈 거 아니야, 높이가. 그래서 x가 0부터 10까지 하면은 0일 때 면적, 1이 조금 올라갔을 때 면적,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면적들이 쌓이겠지. 그럼 그것들을 모은 게 뭔데? 부피란 뜻이단 말이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적분하면 끝인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게 모든 교과서에 거의 다 있거든요. 이거 문제가 안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네. 자, 이거 부피를 구하는 거. 여기 있는 이 잘려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도형. 다시 그리면은 이렇게 생긴 것만 생각하자 이 말인 거야. 요것만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가 지금 밑면의 지름이겠죠? 어떤 각도에서 잘랐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자를 거냐를 좀 생각 잘해야 되거든. 자, 우리가 흔히 X축이 있고 Y축이 있다 했을 때 이런 그림에 대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에 대한 면적을 구하자. 그럼 X가 진행됨에 따라서 세로로 톡톡톡톡 잘라가지고 이것들을 더해 나가면 된다 그랬지.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너비를 구하자라고 하면은 Y 값이라는 것을 미세하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넓이를 더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녀석이 진행하고 있을 때 수직으로 잘랐을 때의 길이, 부피를 할 때는 어떤 것이 변화하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수직으로 잘랐을 때의 면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를 거냐 이 말이야. 자, 이 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자를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연결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수직으로 또 잘라갈 수도 있다 이 말인 거거든요. 즉, 첫 번째 이게 1번 얘를 기준으로, 입말을 기준으로 2번. 자, 1번이 이거란 뜻인 거예요. 이 그림이란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뚝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x가 이렇게 커 나가는 거나 이렇게 가는 거나 똑같은 상황일 거니까 이쪽 부피를 구해서 이쪽 부피를 구해서 2배 하면 끝난다는 뜻이 될 거거든. 지우고요 일단.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게 x다 이가 맞죠?
x의 어떤 위치가 정해졌을 때 O에서부터 Q까지의 길이가 뭐지? 반지름 R이란 말이야. 그러면 P에서 Q까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 이 세타가 곱해져. 세타라는 거니까 직각삼각형. 얘의 길이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루트 R제곱 빼기 X제곱에다가 탄젠트 세타를 곱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얘랑 얘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배를 하면 이거 넓이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x는 0에서부터 어떻게 변해? 어디까지 변해? r까지 변할 수 있어. 그래서 2분의 1의 r제곱 빼기 x의 제곱의 탄젠트 세타. 이때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수값으로 주어질 거다라는 거죠. 그럼 특수각으로 일반적으로 주겠지. 30도, 45도, 60도 이런 걸로. 그런 거 줬을 때 얘는 상수니까 적분할 때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R도 상수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그럼 얘도 알고 X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적분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예요. 몇 배? 2배까지. 그럼 2분의 1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것만 적분하면 끝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X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럼 여기가 R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이 직선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가운데 선을 이렇게 그어놓을게요. 일단 자 수직으로 잘랐다라고 치면 여기 그대로 위로 올라가겠지. 점 찍고 얘랑 평행하게 선을 찍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해되겠어요? 그럼 요만큼 길이가 내가 x라고 정한 거야. 그러면 요 녀석 길이는 뭐겠어? 이거 요 각을 임의로 세타라고 준다면 x 탄젠트가 된다는 뜻이겠지? 그럼 요 녀석 길이가 결국 뭐가 되냐? x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됐다는 뜻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반지름으로서 r일 거 아니야. 그럼 요만큼 길이는 뭐가 돼? 루트 r제곱 빼기 x의 제곱. 맞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했던 요 사각형 넓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녀석의 2배를 한 게 밑변. 얘가 높이라는 거죠. 그럼 루트가 살아있네. 어쨌든 이것 둘이 곱한 거를 0부터 r까지 정적분 때리면 된다는 뜻인 거야. 근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나를 물어보면 루트가 없는 이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대부분 이렇게 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 x 있잖아요. 요 안에 있는 이 녀석을 치환해서 풀면 결국 이런 모양처럼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뜻인 거라. 그래서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어떤 게 가장 편한지는 선택을 해봐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한 가지 더 얘를 x가 이렇게 변화한다고 생각이 되잖아. 그럼 이 선에 대해 가지고 이 점을 기준으로 평면으로 자르면 이렇게 잘린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저거를 부채꼴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중심은 여기 있을 거고 활골의 형태다라는 거야. 활골은 그냥 이런 게 있을 때 요거를 구해라는 그냥 넓이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 맞죠? 그래서 이 모양은 그냥 바로 배제하고 이 방법을 쓰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잘라주는 이런 직사각 형태가 나오는 형태로 접근을 하던가 자기 편한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면을 생각을 할 때 삼각형 또는 사각형 우리가 구하기 쉬운 도형이 나온다면 그거는 선택할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식을 써봤는데 계산이 귀찮아. 그렇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